늦가을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68세 박정숙은 주방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작은 아들 윤호가 오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반찬 좀 많이 해주세요. 윤호의 부탁은 단순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잘 먹이겠지. 그렇게 반찬을 챙겨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해준 반찬. 너무 맛있다고 외할머니 드리기래요. 손주의 해맑은 목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라고? 순간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외할머니도 드시라고 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 윤정은 본인은 정작 잘 먹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반찬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반찬이 고스란히 자신의 친정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한 듯 받아갔던 반찬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의 밥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숙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동안 나를 이용해온 거였던 건가?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순간 정숙은 작은 아들 윤호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너희가 먹지도 않는 반찬을 왜 그렇게 자주 받아갔던 거야? 윤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워낙 맛있잖아요. 그래서 장모님께도 좀 가져다 드렸어요.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희가 먹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는 내가 좋아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받아갔다고? 윤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 그렇게 문제예요? 어차피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먹든 처가집에 갖다 주든 우리 마음이죠. 그때 며느리 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숙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반찬해주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나요? 저희도 바빠서 그런 건데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그녀의 뻔뻔함에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그녀는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밑반찬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집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윤호와 윤정은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정숙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순한 반찬을 준 게 아니야. 정성을 준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윤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너희들 하는 것 보니 이제 내 재산도 정리해야겠구나. 서울의 늦가을, 창밖에 나무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소파에 앉아 허리를 문지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부터 뻐근했던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듯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작은 아들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윤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윤호야, 요즘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좀 가줄 수 있을까? 윤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어제는 등산 간다고 하지 않았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어제는 갑자기 약속이 취소돼서. 하하, 어머니,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윤호야, 거짓말을 할 거면 좀 더 성의 있게 해다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너희 나이 때는 바빴단다. 아니, 너희보다 훨씬 더 바빴지. 혼자서 너희 둘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바쁜 거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윤호야, 가족끼리 거짓말은 하지 말자. 차라리 솔직하게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윤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침묵에서 답을 들은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창밖의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윤호와 민우,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사랑과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 강철민을 처음 만난 것은 30대 초반, 우연히 참석한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춤 한 곡 하실래요? 낯선 남자가 쑥스러운 듯 손을 내밀었고, 정숙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못 춰요. 어색한 스텝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숙의 삶에 철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세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철민은 매일 그녀를 챙겼고 정숙은 그런 그의 다정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정숙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힘들었던 결혼 생활, 하지만 함께라서 버텼던 날들.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철민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만 사업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적자야. 철민은 한숨을 쉬었고 정숙은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숙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남편을 도와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된 나날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피곤에 찌든 두 사람이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바라볼 때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당신이 있어서 난 버틸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정숙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날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세상을 떠난 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정숙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민 씨 가족분 되시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철민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짓말까지 하며 그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큰아들 민우와 며느리 수미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때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봤는데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수미는 작은 통을 내밀었고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했어. 큰 며느리는 친정만큼이나 시댁을 챙겼고 그런 모습이 정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반면 윤호와 윤정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락조차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선명해졌고 이제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구나.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한계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싸늘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주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 순간 그곳에 있어야 할 반찬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냉장고 안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지만 반찬통이 가지런히 정리된 자리에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작은 아들 윤호와 며느리 윤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아, 어제 내가 준 반찬들 어디 갔니? 순간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대답만 해줘. 어제 내가 준 반찬들 어디 갔니?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손주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거요? 엄마가 외할머니 드린다고 가져가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윤정은 집에 올 때마다 밑반찬을 요구했습니다. 정숙은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를 이해하며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사실은 친정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아왔던 순간들, 그리고 쌓여온 상처. 한순간에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반찬 좀 많이 해주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윤정의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정숙이 만든 반찬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잘 먹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향하는 곳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만든 반찬이 맛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정숙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숙은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할 때도 내 반찬을 잘 먹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동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정숙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반찬이 필요하시다길래 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뭐?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순간부터 저희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요? 저희도 바쁜 와중에 겨우 밥 챙겨 먹는 건데 친정엄마한테 반찬 좀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윤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열내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무슨 다음부터니? 이제. 반찬이고 뭐고 다 끝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한 발짝 물러서서 윤호와 윤정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야, 너도 들었지? 네.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서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 내가 만든 반찬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도 미안해하기는커녕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 그게 너희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니?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겠다.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 나는 그저 너희에게 반찬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너희 친정에 가져다 줄 밑반찬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 게 내 착각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당황하며 말을 더하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우리 서로 그만 속이자. 나는 너희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제부터 우리 서로 남처럼 지내자.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정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작은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반찬을 보내지 않았고 부탁이 와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가족한테 부탁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끊는 순간 정숙은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울의 아침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에 들린 따뜻한 잔과는 달리 가슴 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이 친정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참담함과 분노가 뒤섞였던 감정.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작은 아들 윤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너무 열내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도 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윤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재산 관련해서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 되니? 전화기 너머에서 윤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네. 당연히 되죠. 제가 지금 바로 달려갈게요. 그리고 곁에서 듣고 있던 윤정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 끝나자마자 바로 갈게요. 정숙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기대에 찬 목소리에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등기소 앞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 민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우는 정숙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기다렸지? 아니요. 방금 왔어요. 잠시 후 윤호와 윤정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요. 윤정도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들어가요. 정숙은 아무런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재산증여 관련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서류를 넘겨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윤호는 긴장한 듯 서류를 훑어보다가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윤정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서류가 잘못 나온 거 아닐까요? 윤호는 당황하며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전에 박정숙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순간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큰형한테만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숙은 천천히 윤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단 한마디가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원했던 대로 해준 거야. 윤호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도 아들이잖아요. 그 순간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윤호야. 그런데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윤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반찬을 주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난 내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랬어. 윤정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단순한 오해였어요.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며느리도 그때도 똑같이 말했지. 주신 순간부터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이제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그 말에 윤호가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 그건 다르잖아요.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뭐가 다르니? 너희는 3년 동안 내가 해준 반찬을 친정에 갔다. 주면서도 한 번도 나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윤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저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담담히 선언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윤호야. 내가 원했던 대로 우리 이제 남처럼 지내자.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 위에 또렷하게 찍힌 도장을 보며 윤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고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이 급하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한 대로 해줄 뿐이야. 내가 말했지. 자기 거는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그럼 나도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니죠, 어머님. 뭐가 아니니? 3년 동안 내 정성은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반찬은 친정어머님께 부탁해. 남한테 부탁하면 민망하지 않겠니? 윤호와 윤정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더 이상 정숙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순간 정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선을 그을 수 있게 됐구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울의 늦가을,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박정숙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몇 시간 전 등기소에서 도장을 찍고 나온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에서 하나의 막이 내려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작은 아들 윤호와 며느리 윤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의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자 이번에는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순간에만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그것도 재산을 받지 못하니까. 이미 마음은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형 민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 이게 말이 돼? 민우는 윤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윤호는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주신다고 해서 냉큼 받아 먹고 있으면 양심이 있는 거야. 가족이면 반반 나누는 게 맞잖아. 민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야? 그때 윤정도 흥분한 얼굴로 말을 보탰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저희도 가족인데 이렇게 한쪽만 몰아주는 게 말이 되나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반반 나눌 수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윤호와 윤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진정으로 잘해. 그동안처럼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정은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보고 구걸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민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게 구걸이야? 그 짧은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너희는 3년 동안 엄마가 해준 밑반찬을 받아가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었어.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바쁘다고 피했지? 명절마다 처가집만 찾아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한테 아들, 며느리 타령을 한다고? 윤호는 당황한 듯 얼굴을 돌렸습니다. 형, 그래도 엄마가 우리를 버릴 순 없잖아.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호야,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너희한테 준 순간부터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면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의 재산은 엄마의 것이고 그걸 누구에게 주든 엄마 마음이야. 윤정은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거 다 계획한 거죠? 그래서 형이 엄마한테 잘해주면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말에 민우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윤정아,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사람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가족 행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 윤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가 나누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아? 윤호는 땅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엄마에게 잘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걸.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윤호와 윤정은 몇 번 더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기회라니.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믿음이 안 간다.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재산이 오로지 큰아들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는 관계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윤호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정숙은 천천히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윤호야. 그런데 내가 먼저 날 남으로 만들었잖아. 그 말에 윤호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진짜 남처럼 지내자. 그렇게 등을 돌리고 문을 닫는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도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숙은 빙긋 웃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응, 이제야 정말 편안하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배신. 박정숙 씨의 선택은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무심코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정숙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함께 나눠주세요.